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성남 중원 출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명수 총리께서는 지금 어디 사시죠? 저는 저는 공관에 저는 원래 일산에 사는데 지금은 삼청동의 공관에 살고 원래 그 고양시에 계시죠? 예, 고양시에 삽니다. 우리 원래 그 집 그대로 갖고 계시죠? 예. 총리께서는 그 집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아파트 가격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4억 정도 제가. 예, 그 아마 작년에 또는 올 초에 한 4억쯤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동네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 알아봤더니 지금 한 6억 5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거 지금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총리님도 돈 많이 버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한간에 우리 집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또 한번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지금 양극화의 큰 그 주범이 지금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또 다세대 다가구 아니 한가구 다주택자들 또 소위 그 버블 세븐 지역에 사는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이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우리 총리께서 좀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아세요 혹시? 뭐 확실하게 세븐을 다 모릅니다만. 네. 그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네. 그 뭐 강남, 뭐 서초, 송파, 뭐 목동, 뭐 평촌 뭐 이런 데도 한 7군데 지역이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그 폭등한 지역 이런 데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뭐 그 200만 청와대 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죠? 그 홍보 수석이? 제가 여기 하루 종일 있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 보고가 빨리 안 되는군요. 그리고 건교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그 200만 수석이 자신이 강남에 집을 대출을 8억 5천 받아서 집을 산 것이 지금 가격이 한 20억 된다고 그러죠?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청와대에 그러한 우리 국정을 관리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수석이 그러한 강남에 집을 사서 그런 많은 차익을 올리고 또 이러면서 남들은 또 국민들에 대해 향해서는 지금 집 사지 말아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투기를 막겠다고 나서서 하는 그러한 행태가 우리 총리가 보시기에는 그게 투자를 한 겁니까? 200만 수석 같은 경우 투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0만 수석의 집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개인의 얘기를 할 수는 알고 없는데 모르고를 떠나서 다만 시세 차익을 강남에 집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된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강남에 사는 게 물론 죄가 아니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청와대에서 그 국정을 홍보하는 최고 대통령의 보좌 수석이 그 국민들에 대해서 한 얘기와 자기가 하는 행위와 이 다른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언론지상에 그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총리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그 내용이나 표현이 그런 말씀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 참여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여태까지 몇 회나 지금 대책이 발표된지 알고 계세요? 글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7번 됐다고. 네, 내일까지 하면 총 8번인데 네. 그 부동산 대책들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기 수요 억제의 수요 관리 정책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강화된 내용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시되고 또 공급 확대 측면에 있어서도 미진했던 점을 좀 보완을 하고 분양가 인상 많이 된 것을 분양가를 여러 측면에서 인하를 하고 또 후분양제나 분양가 원가 공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그동안 그 7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분양가 인하 대책이라든가 또 후분양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이제서 그것을 또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분양가가 지난번에 판교와 은평의 경우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것이 함께 동반 올랐다고 인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해봤지만 지난번 대책에서는 그것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그 정만수 경제보좌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같은 경우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또 지금 또 공교부 장관 또 지금 책임을 지고 또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또 이러한 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정책 결정 라인들이 도대체 뭐 전문가도 아니고 또 잘못했고 하는데 총리께서만 실패가 아니다 정책이 앞으로 두고 보자. 근데 정말 중요한 그런 정책을 참여정부가 지금 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고 못했고 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지금 무능 아닙니까 이게?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더구나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재경부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들하고 지금 왜 재경부로 그것도 폭탄 돌리기를 왜 재경부로 또 합니까?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동안 팀장을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는 건교부가 중심이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총리께서 건교부가 그 부동산 대책을 책임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책임지고 안 했습니까?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함께 한 것인데 전에 김병준 대통령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하기를 부동산 정책을 헌법보다 뜯어고치기 어렵게 더 만들겠다 등등의 것을 예전부터 쭉 얘기를 해왔죠. 청와대와 건교부, 물러가는 건교부 추경직 장관이 물러가는 마당에 건교부가 뭐 책임지고 부동 대책했다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책임있게 청와대가 대통령서부터 모두 나서서 부동산 대책을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해서 모두 힘을 쏟아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까지 그 장관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는 청와대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장관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주무부처는 건교부였습니다. 청와대가 주무부처가 그리고 청와대도 함께 해서 주무부처가 책임을 다 중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그러면 총리 대통령이 뭐하러 있습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큰 정책의 책임은 대통령의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정책의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 발표할 내용 중에 제가 본인이 알기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방안을 위한 특별 대책반을 만들기로 아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대책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거기서 제외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동안 이제 주도를 해서 이 부동산 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오다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이 청와대는 빠지고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들에게 이제 재경부에 특히 넘기는 거 아니냐. 진작에 이렇게 하든가 능력이 없으면 모든 정책은 청와대의 정책실장 라인에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빠지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빠졌는지 어쨌는지 제가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대책반 반장을 맡기로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정문수 경제부장관은 이제 예전에 831 부동산 대책할 때는 팀장이었는데 이 팀장이 책임자가 바뀌는군요, 그렇죠? 제가 내일 발표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답변드리기가 우리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총리께서 그 내일 발표될 이 국민들, 우리 국회에서 사실 하루 종일 지금 며칠째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국민과 또 국내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총리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내용의 골자는 다 알고 총리께서 있습니다. 골자는 아시는데 그 골자가 사실 누가 뭐 하는 거 사실 그거는 그러한 청와대 라인에서 청와대가 빠져 있는지 안 빠진다 빠져 이겁니다.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저만큼도 총리가 못했습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예, 의원님께서는 자유롭게 계시다가 그렇게 모르시니까 질문을 하시지만 저는 하루 온종일 여기 지금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난 이해해 주시기 북핵에서 바랍니다. 지금 북핵 실험에서도 그날 그 아침에 국정원장 김승희 국정원장이 정부위에서 그 북핵 실험 사실을 할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그 대한민국의 국정원 원장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방 핵실험 그 발표는 직후에 실험을 북한에서 핵실험 30분 후에 발표는 했어요.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보이라 하더라도 발표되기 전에 본인이 30분 후에 한다고 실험할 말했습니다. 거를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국회에서 그럼 어디다가 또 얘기하는 저희는 거예요? 3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기 이날. 도박공화국 해가지고 그 바다 이야기 그 개가 짖는 거 도둑 들려면 개가 짖어도 뭐 모른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그거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정 난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를 좀 질책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누구를 질책해요? 저희 이 대통령께서 그럼 누구 총리 뭐 국무위원들을 질책을 한 건가요? 제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못하고 그것이 그렇게 급속하게 사행성이 번져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또 있습니다. 도박 게이트 아까 저희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용 의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그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그 대통령이 그걸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도박 사행성 그 성노락실의 네. 폐단을 그걸 이제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은 했습니다만 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불철저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빠르게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고 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난 4월에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10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참 이게 청와대에 하는 일을 보면 정부에서 그 부동산 이 폭등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200만 수석은 홍보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부동산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그 언론, 뭐 부동산 투기, 뭐 등등해서 그런 데서 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떠넘기게 하고 또 지금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시듯이 결국은 그것을 국회에서 도박, 성인오락실 이런 것을 법을 빨리 통과시켜줬어야 했는데 잘 못해서 국회 때문이다. 여러 이런 가지 요인 중에 질문하지 하나라고 않았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는데 근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2005년 11월 4일 또 5일 후인 2005년 11월 5일 작년 이맘때입니다. 11월 9일 이때 두 차례에 걸쳐서 국무조정실에 정책 차장 주제로 해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5년도 작년에 2005년도. 네. 근데 문광부가 본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11월 4일에 열린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관계부처 회의 한 차례만 기재가 돼 있어요. 대책회의 한교실이.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빠졌어요. 국장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 국무위원들이나 보기에 국정상황실 국장이 참여를 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에게 작년에 이미 다 보고되고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르지 작년에도 않죠. 보고가 되고 제가 보고한 것만 근데 해도 여러 번 그것을 보니까. 개가 짖어도 도둑이 되려면 개가 짖어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행성 오락실이 지금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행성 오락실은 지금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는 그 사행성 오락실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인터넷 말씀하시는 하루 종일 건가요? 국회에 계시고 또 이 삼청동 공간에 계시고 하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성남에도 그렇고 또 요즘에 일간제도 많이 나고 하듯이 영등포 또 뭐 수유리 이 서민들 많이 사는 그런 이 주요 중심 도로에 지금 전단이 많이 뿌려져 있고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간판도 안 겁니다. 다 띱니다. 네. 그리고 썬팅 진하게 해가지고 거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도 내 보면 문을 살짝 열고 드나들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그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뭐 대박 찬스 뭐 이래가지고 유인물들이 막 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총리가 어떤 보고를 받으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허술한 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를 받으시면 그럼 이것이 아닙니다. 영업시간을 네. 12시까지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것이 또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경찰과 더불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고를 받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3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아까 답변 드리니까 다음 주에 보고 받으신다는데 다음 주, 예. 또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다음 주 발표되기 전에 여기서 뭐 내용을 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사 발표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뭐 수사도 아닌데 국민 앞에서 지금 미리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방향으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며칠만 어떻게 좀 대처를 기다려 하겠다. 주십시오. 네. 며칠 하다가 이게 핵폭탄도 실험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총리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우리 했는데 정부가 좀 발빠르게 긴장되게 국민의 몫을 귀 기울여서 철저히 대비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합니다. 네, 철저히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법무부 장관 잠깐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네. 근데 자료를 안 줘서 문제가 있어요. 대답을 할 때. 지금 성인오락실 그 수사 관계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18명 등 총 10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지난 8월부터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혹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고 또 관련자가 다수고 수사 내용이 방대해서 수사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명계남 씨라고 그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지금 뭐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노 대통령의 방금 조카인 말씀하신 노지원 씨도 수사 혹시 방금 소환해보거나 이런 계획이 있거나 해봤습니까? 그 전부 다 의혹 사항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금행하신 사람들의 어떤 혐의가 있다는 점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법무장관 우전 시스텍이라고 아시죠? 지코프라임하고 예. A1 비즈다 아시죠? 예. 근데 거기에서 그 명계남 전도사모 대표가 그 제작한 영화 오아시스 이스트 필름 대표는 명계남 씨가 거기에 A1 비즈의 차용관 대표, 지코프라임의 최준호 씨 대표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이 투자를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 선상에 안 올라있기 때문이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바로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국민들이 또 한간에 곳곳에서 국민들이 만나면 얘기가 나오는 그러한 그 바다 게이트에 대한 그 의혹을 갖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한 지가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뭐 문화부 기과대학 국장, 무슨 뭐 국회의원 보좌관, 뭐 이런 식으로 그 업체 사장, 뭐 이런 잔챙이들만 잡아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게 결코 이 그러한 몇몇 사람들 실무자들을 선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박공학을 만든 그런 일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 뭔가 커다란 뭐 정권에서 봐주는, 정부에서 봐주는 뭐가 있지 않았겠냐는 그런 상식적인 의혹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못 풀어주면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정부가 되는데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뭐 권력청 차원의 비리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는 이것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수사의 진척이 잘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이것은 결국 특검으로 해서 성역 없이 국회고 청와대고 뭐 정부 부처고 어디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이 도박공학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이런 주범들을 찾아내서 엄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에서 이것이 부활하고 있는 사행성 오락실이 부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영업시간 줄이고 뭐 경품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어쩌고 하는 거 가지고 이것이 단속이 된다고,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특검을 어디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뭐 여당하고 잘 풀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 성역 없이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진실 그대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검도 한 방법이겠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기다려 주시고 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뭐 더 이상 기다리기가 상당히 국민들의 그 의혹이 짙은 데 비해서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그것이 국민의 어떤 의혹을 풀지 못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충분히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 KBS 사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 그 연임 문제를 놓고서 지금 KBS가 떠들썩하죠? 그 사태 알고 계시죠? 네, 아까도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 KBS 문제 아직. 그 KBS의 그 정현주 사장 연임 문제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독립된 기관의 이사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그 절차나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기관 방송인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KBS가 이런 사장의 연임 문제, 인사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지금 몇 달째 그 노조와 또 직원과 사장과 대립하고 정부와 대립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한테 우려스러운데,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KBS가 방송위원회에서 KBS 이사를 추천하죠, 대통령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사장을 또 대통령께 추천하죠? 네, 근데 이번에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코드에 맞는 정현주 사장을 대통령에서 KBS 사장으로 다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방송위원회 또 청와대는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사회의 몫이고 이사회에서
본인들의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성적을 매겨서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과 또 선량한 수의 우리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선거정부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도박, 또 도박 정권, 부동산 정권 이런 또 파렴치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러한 정부로 결국은 참여가 누구를 위한 참여냐, 이러한 참여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우리 한명훈 총리께서 대통령 친구관한 대행을 해가지고 국정을 끌어가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신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